또 세 끼 다 챙겨 먹고 운동만 주 5일씩 하면 충분히 빠져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다 아시면서. 저도 운동을 너무 싫어하고 전 지금도 운동이 싫어요. 처음부터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운동을 그냥 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먹는 것보다 움직임이 더 높아야 살이 빠지는 거니까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여야 돼요. 그 중간에 타협을 보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세요. 처음부터 오늘은 정말 30분만 걸어보자, 그리고 40분, 50분, 60분 이런 식으로 늘려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일주일은 내가 한 30분씩만 좀 숨이 찰 정도로 걸어보고, 다음 주에는 한 40분씩 걸어보고, 이런 식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면서 하는 게,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오히려 나의 심신 안정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다이어트 레시피를 조금 더 영양소가 풍부하고 좀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다이어트 레시피북을 출간한 영양사 다이어터 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총 90kg에서 50kg까지 감량을 해서 총 40kg를 감량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이후에는 좀 건강상의 문제로 10kg 정도 더 찌워서 50kg대를 유지하면서 지금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는 우량아는 아니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생활 습관이라던가 집안의 이제 식생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살이 정말 많이 쪘고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왜 비만, 요즘엔 성인병이라고 많이 불리운 대사질환 이런 것들 손들으라고 해서 이제 불려 나가서 늘 피 뽑고 뭐 이런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늘 뚱뚱해서 이제 좀 놀림받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빼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은 특별히 하진 못했어요. 그냥 점점 불려졌고, 그러다가 이제 중3 때 이제 처음 바지를 사러 갔는데, 이제 사이즈가 계속 늘다 보니까 36까지 바지 사이즈를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충격을 먹었고,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사춘기 때는 이제 남학생들이 놀리고 이러니까 살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무식하게 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중3이었기 때문에 뭐 영양소에 관련된 것도 하나도 모르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조금 많이 줄이고 절식하고 좀 안 먹고, 그냥 무작정 매일매일 그냥 운동장 나가서 돌고 이러면서 그때도 30kg 정도 가까이를 뺐었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교복을 다시 맞춰야 되더라고요. 너무 갭이 크니까. 또 다시 찌더라고요. 요요를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시 좀 많이 통통해진 상태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고, 그때도 사실은 크게 빼야 된다는 생각도 못 했어요. 왜 빼야 되지? 나는 너무 지금 행복하고 맛있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건강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흔히들 많이 하시는 그런 영양소 불균형인 상태의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머리도 빠지고 좀 여기저기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면역성으로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도 20대 중반에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뼈마디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이제 빼야겠구나. 이제 좀 빼야 되겠다. 나는 왜 영양학과를 다니고 있고 영양사를 하고 있는데도 영양소를 챙기지 못하는 다이어트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성인이 돼서 하게 됐고,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도 나는 영양사였지만 제대로 된 식단을 챙기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임상영양사가 사실은 더 그런 쪽에 특출을 나 계시고, 저는 그냥 사실은 산업체의 영양사, 급식 제공하는 영양사였기 때문에 배웠지만 그거를 빠르게 적용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처음엔 힘들었고, 이제 어쨌든 제 몸에 실험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깨우쳐 가게 됐죠. 근데 여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영양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건강이 더 안 좋아져요. 무월경도 오고요. 뭐 생리불순 이런 것도 당연히 오고요. 갑상선, 뭐 이런 면역 질환들도 많이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좀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처음에는 누구를 보여주려고 다이어트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좀 의지박약이 좀 심하고 좀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기록을 해야겠어. 내가 좀 다이어트에 대한 나만의 그런 루틴을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SNS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저는 SNS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매일 먹는 세 끼를 올리고 하루에 한 번 운동하는 거를 이제 운동을 인증하자. 사실 폭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스트레스에서 오거든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너무 하기 싫은데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이 모든 게 쌓여서 자꾸만 살이 찌거든요.
그게 저는 좀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서 또 느낀 점이 부지런해야 돼요. 결국엔 살찐 것도 게을러서인데 빼려면은 게으른 그 상태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감량하는 기간만큼은 조금은 빠릿하게 움직여서 조금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겠죠. 저는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다이어트는 식단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대신 건강하고 예쁜 몸을 원하신다면 이제 운동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고 예쁜 몸을 만들 때 식단은 한 8 정도, 운동은 2 정도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키로수만 줄이자 그러면 그냥 염분 덜 먹고 탄수화물 무작정 줄이고 뭐 그냥 유산소만 잔뜩 하고 이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몸이 솔직히 예쁘진 않아요. 나중에 뭐 젊으면 괜찮지. 젊으면 괜찮아요. 탱탱하니까.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빼면 다 흘러내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살 뺐는데 막 다 흘러내리면은 요즘에 막 TV에서 연예인들도 막 너무 많이 빼서 막 흘러내린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흘러내려요. 근데 그렇게 안 되려고 운동하는 거고요. 식단을 하면서 근력 운동을 해야 피하 지방까지, 내장 지방까지 다 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운동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쁜 몸을 원하신다면. 근데 나는 그냥 급하게 몸무게만 빨리 감량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그냥 식단으로만으로도 돼요. 뭐 이거 먹고 한 달에 몇 킬로 뺐어요 라던가 먹는 시간만 지키면 이만큼 빠져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결국에는 좀 어그로 끌기 위한 거고 저는 정직하게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짧게 건강을 잃어가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요요도 늦게 오고 덜 오고.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도 도시락을 싸서 다녔거든요. 전날 밤에 다음날 먹을 세 끼를 다 포장을 해요. 다음날 일어나서 세 끼를 다 들고 출근을 해요. 그렇게 먹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꼭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몸이 건강해지고 또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다이어트하고 진짜 놀랬던 게 내 몸 안에 복근이 있었나? 내 몸 안에 이런 근육이 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서 놀랬어요. 처음에는 이게 복근이 맞나? 몰라가지고 막 찍어서 트레이너한테 이게 복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운동에 관심도 하나도 없고 솔직히 좋아하지도 않았고 좀 문외한이었어요. 아예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몸이 변하니까 운동에도 조금씩 흥미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런 피트니스 대회 같은 것도 좀 도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에는 피트니스 대회를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늘 먹었던 식단 그대로를 먹고 운동량을 조금 더 늘렸죠. 이제 피트니스 대회를 나갔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성적이 너무 좋더라고요. 와, 이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성취감도 있었고 자존감도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예뻐진 것보다 어떤 목표를 이뤄서 내가 해냈다는 게 더 큰 성취감을 주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목표를 설정을 하시잖아요. 숫자로 보통 많이 하세요. 나는 뭐 한 달에 몇 킬로를 감량할 거야. 나는 몇 개월에 몇 킬로를 감량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게 맞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숫자는 그냥 결국에 나중에 그 성취감에 대한 문제고 처음에부터 이렇게 나는 이걸 한 달 안에 얼만큼을 빼야 돼라는 그런 강박을 가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잘못된 다이어트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천천히. 저도 많이 쪄봤기 때문에 알지만 좀 더 많이 찌신 분들은 특히나 더 천천히 감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빨리 뺄수록 빨리 돌아와요. 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음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하게 먹어버리고 간식 하나도 안 먹고 다 끊고 하는데 다이어트 끝나서 나 이제 먹어도 돼 라고 했을 때 일반식으로 돌아가고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다시 돌아오겠죠. 그것도 엄청 빠르게요. 좀 요요를 늦게 오게 하려고 운동을 해요. 요요가 없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린 친구들이 몸을 가꾸기 위해서 좀 절식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운동량을 가지고 이렇게 예쁜 몸을 유지하는 거는 나중에 결국엔 나이 들어서 몸이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 저도 지금 이제는 30대 후반,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정말 40인데 사실 어디 나가면 저 그렇게 안 봐요. 이게 처음에 동안으로 봐주시는 것도 막 너무 부끄럽고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엄청 드실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드셔야 돼요. 다이어트 많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일 건데 뭐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다 먹어요. 먹는데 양을 정하셔야 돼요. 이 말은 정말 누구나 다 하셨을 건데 저도 그거는 너무나 동의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실 때도 영양소를 잘 배치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못 먹어서 결핍되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넘쳐서 문제지. 대부분 섬유소는 그냥 야채를 많이 먹으면 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어떻게 비율을 드셔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보통 말씀드릴 때 4-4-2 또는 5-3-2 그런 식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을 막 배제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지방 있는 음식 안 먹어야 될 것 같고 요리할 때 뭐 기름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지방 너무 배제하면은 무월경도 오고요. 정말로 생리불순 오는 거 그거 진짜 탄수화물이나 지방 너무 많이 안 드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끝자락에 대부분 생리불순 오고 그냥 무월경 와버리는 경우는 그 영양소 섭취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이 기아 상태다. 내 몸이 지금 너무 위험해 라고 해서 자궁이 보내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잘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또 내용인데요.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 일단 밥 먼저 안 먹고 봐요. 근데 뭐 적당한 저탄은 괜찮아요.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좀 빠르게 빼고 싶으면 좀 가벼운 저탄을 하긴 하니까. 근데 너무 무탄을 해버리시면 이것도 문제예요. 오히려 충분히 영양소가 섭취됐다고 내 몸에서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대사가 돌지 않아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갖다 쓰지 않고 그러면은 오히려 에너지가 축적되잖아요. 그게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는 빨리 빼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탄단지섬 다 챙겨 먹고 새끼 다 챙겨 먹고 운동만 주 5일씩 하면 충분히 빠져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다 아시면서. 처음부터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운동을 그냥 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먹는 것보다 움직임이 더 높아야 살이 빠지는 거니까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여야 돼요. 그 중간에 타협을 보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세요. 처음부터 오늘은 정말 30분만 걸어보자. 그리고 40분, 50분, 60분 이런 식으로 늘려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일주일은 내가 한 30분씩만 좀 숨이 찰 정도로 걸어보고 다음 주에는 한 40분씩 걸어보고 이런 식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면서 하는 게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오히려 나의 심신 안정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폭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스트레스에서 오거든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너무 하기 싫은데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이 모든 게 쌓여서 자꾸만 살이 찌거든요. 그게 저는 좀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취침 4시간 전까지만 딱 먹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끼밖에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처럼 8시간만 먹고 16시간 휴식하는 그런 내용의 간헐적 단식이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먹는 상태고요. 지금은 그냥 유직이에요. 행복하게 식사하는 그리고 조금만 운동하는 그런 유직이고 이제 감량기가 들어가면 이제 새끼를 무조건 저는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새끼를 영양소를 고루 배치해서 이제 먹는 거죠. 이제 제가 라면 레시피를 어쨌든 쓰게 됐던 이유도 식단을 그렇게 나눠서 탄단지성 고르게 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먹고자 하니까 일반식을 먹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일단 여자 기준에서 다이어트를 할 때 저는 하루에 필요한 킬로칼로리가 이제 내가 운동량을 좀 적당히 한다고 하면 1500칼로리에서 1700칼로리 정도라고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 음식을 구성을 했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숫자에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저는 그 영양 표시에 칼로리를 잘 안 봐요. 칼로리를 그냥 집착하지 않고 그냥 제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 성분의 마지노선을 정해서 당류가 10g 미만인 거 그리고 지방 함량이 10g 미만인 거 이런 제품들을 주로 사서 먹거든요. 네, 처음에는 정말 좀 열심히 계산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 계산이 이 숫자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렇게 간편하게 맞추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한 끼에 탄수화물은 한 100에서 150g을 먹고 그러니까 무게예요. 대신 지방은 내가 적당히 사용하자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칼로리가 어느 정도 늘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냥 양적으로만 그렇게 보고 섬유질은 뭐 많이 먹어도 되니까 그냥 많이 넣었어요. 내가 정말 코끼리처럼 하루에 많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싸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됐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사랑받았던 레시피가
오코노미야끼였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오코노미야끼였는데 제가 오코노미야끼를 만들 때 면두부로 대체를 했고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면두부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넣어서 탄수화물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단백질도 면두부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방도 좀 들어있고요. 거기다 계란을 넣고 양배추, 섬유소를 넣고 그렇게 해서 소스를, 제가 일반적인 돈가스 소스를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저칼로리 그 집에 있는 굴소스랑 뭐 저당 케찹 뭐 이런 것들 사용하고, 마요네즈도 저는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다이어트하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논콜 마요 뭐 아니면은 뭐 2분의 1 하프 마요 막 이런 식으로 마요네즈가 정말 칼로리가 좀 낮고 지방 함량이 적게 나오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로 대체해서 만든 레시피가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다면, 다이어트를 실패했다고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실패하면 모든 게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오늘 한 목표 다 채우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